안녕하세요, 유튜브 이웃님들. 저는 3년차 주부이자 2살짜리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애엄마입니다. 제가 사연을 쓰는 지금은 한가위 명절인데 다들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그리 잘 지내지 못해서 이리 사연을 보내고 있네요. 씁쓸하지만 유튜브 이웃님들의 조언과 현명한 답글을 바라보며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명절만 되면 시댁이랑 얽혀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제 처지가 너무 싫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그저 사랑하던 남자와 결혼을 바랬고 아이를 낳고선 건강한 내 가정을 원했던 것 뿐인데 이게 절대로 독립적인 가정으로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부모와의 연을 끊지 않고서는 절대로 독립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걸 살면서 직접 보고 느꼈네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을 한 바람에 정신없이 태교에 돌입을 했습니다. 적어도 30 중반쯤에 첫 아이를 낳아볼까 싶었었는데 계획에도 없이 결혼하고 바로 애가 들어서서 준비 한번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애엄마가 될 준비를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이 엄마가 되는 걸 싫어한다는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저도 너무나 좋아라 하는 대상이고 언젠가는 꼭 되길 바라고 있었죠. 다만 우리 부부의 신혼생활이 그만큼 짧아졌다는 것은 분명 힘든 일이었네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막 총각딱지를 떼고서 유부남이 된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도 부부가 함께 모여서 가정을 잘 일구고자 했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서 육아에 전념을 하게 되었고 불만 없이 내 남편 내조를 하면서 열심히 잘 살고자 했어요. 저희 친정에서 저 결혼할 적에 3억을 보태주셨고 그 돈으로 저희 남편이 대출을 받아 산 집에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었는지라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뭘 한다고 하더라도 떠받들어 주면서 오냐오냐 해줘야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저를 만인 대접해준다고 일을 쉬라고 하고 애만 보라고 하니까 저도 마음 편하게 부담 없이 일을 그만뒀네요. 그렇게 집에 들어와 주부로 지금까지 대략 2년 반개월을 넘게 살았습니다. 여전히 요리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 만 개의 레시피 같은 인터넷 요리법을 참고하지 못하면 못 만드는 요리들도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랑 내 아들 맛있는 거 먹이고 또 건강관리를 시켜주는 낙으로 살았어요. 친정에서는 돈 3억을 받고 나서도 엄마가 꾸준히 자기 카드를 빌려주곤 해서 제가 카드 한 장 들고 아들이랑 카페도 돌아다니거나 집에서 배달 음식도 신나게 시켜 먹으며 사는 재미를 늘상 느끼며 지냈고요. 친정이 워낙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부모님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그리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하나뿐인 딸을 자주 만나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적극적으로 카드를 쓰고 살라 지원을 해주시는 상황이어서 저야 늘 신이 났죠. 이 돈으로 코로나 시국에 남편 몸보신도 많이 시켰는지라 저보다는 제 남편이 오히려 더 좋아라 했네요. 가정주부인 아내를 뒀어도 꽁돈이 자꾸 처가댁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만 되면 극도로 괴롭고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곤 했어요. 평상시에는 엄마가 주시는 카드 펑펑 쓰면서 아들이랑 남편이랑 오순도순 잘 지내는 철없는 부잣집 딸내미였을지 몰라도 명절에 시댁을 가기만 하면 세상 쪼그리가 되어서는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마치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죄수가 따로 없었다니까요.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집안이 부유하다는 것을 진작에 알고 계셨습니다. 제 남편이 이미 제가 시집을 오기 전에 저희 집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었고 상견례 때나 기타 모임 자리에서 단 한 번도 돈 자랑을 한 적은 없으나 결혼식 치르면서 저희 부모님이 3억을 떡하니 내주신 것 때문에 시댁에서도 제대로 저희 집의 경제 사정을 파악하신 듯 했어요. 그 3억을 그대로 집 사는 데 대출금 갚는 것으로 쓰기도 하고 일부러는 가전제품도 여러 샀고 거기다가 제가 모아놓은 돈 5천만 원으로는 결혼식을 치르는 데에도 보탰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3억 5천만 원 정도를 제가 결혼하면서 들고 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남편 쪽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남편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모아놓은 돈으로만 결혼식과 신혼집 구매에 필요한 돈을 썼었죠. 그러니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저희 집 부모님과 자신들이 꽤나 비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결혼 초부터 돈이나 저희 친정에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두 분이 그렇게 민감해지시더라고요. 특히 저희 시어머니가 말이죠. 결혼하고서 처음 명절을 치를 때 저희 친정은 천주교여서 부모님이 단 한 번도 제사를 치르신 적이 없었는지라 제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점은 결혼 전 미리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상태였기 때문에 시부모님도 충분히 예상을 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제사 음식을 만들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여자의 필수적인 도리라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할 줄 모른다고?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이거 완전 쌍놈 집안 아니야? 라면서 말입니다. 당시 저는 임신을 한 상태였고요. 우리 집을 향해서 쌍놈 집안 아니냐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시어머니 말씀에 제가 벙 쪄서는 남편을 뒤돌아봤어요. 여보, 라고 부르면서 말입니다. 제 딴에는 너무 기가 막힌데 이걸 시어머니 앞에서 화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집을 뛰쳐나가버려야 하는 건지 순간 헷갈렸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자기 말을 무시하고 자기 남편을 부른다면서 임신한 저를 앞에 두고 뭐 하는 짓이야? 라고 고함을 치시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끝까지 들으라는 말을 남기시며 말입니다. 내가 결혼하면서 잘 살겠다고 3억 5천만 원을 들고 왔더니만 시부모님은 겨우 제사 하나 안 지냈었다는 이유를 들먹이면서 우리 집을 통으로 쌍놈집으로 폄하를 하시다니 저로서는 도저히 상식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을 것만 같아서 입 자체가 꾹 다물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간 화가 나는데 혈압이 오르는 기분이어서 혹여나 애한테 문제가 생길까 싶어 급하게 자리부터 피했어요. 배를 움켜쥐면서 화장실로 달려갔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달려가는 제 뒤통수에다 대고선 말씀하시더라고요. 돈만 많이 들고 오면 뭐하냐. 제사 한번 지내본 적 없는 집구석 딸내미를 며느리로 들인 내 팔자를 웃잖아. 라면서 말입니다. 그때 저 화장실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밖에서 시어머니를 말리며 저보고 나오라고 달래고 저는 저대로 내가 왜 태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모를 시댁에서 겪어야 하나 싶어 서름이 북받치고 밖에서 시어머니는 아이고 귀한 집 딸내미 눈물 쏟게 만들었네 내가 라고 하면서 보란듯이 절 비꼬고 계시고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저는 다 울고 나서 수치스러움을 무릅쓴 채 화장실을 기다시피 나왔고 시어머니는 저를 본체만치 하시며 마저 제사 준비를 하셨어요. 당연히 제가 말없이 다가가 요리를 도와드리긴 했는데 그때도 제게 단 한 번을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러고서 하루 내내 시킬 일을 시키시다가 저희 부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집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이 있고 나서 저는 부쩍 시댁만 떠올리면 시어머니의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스트레스가 잔뜩 올라오곤 했어요. 평상시는 정말 잘 지내면서 살다가도 명절에 시댁을 가야 하는 때가 다와가면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었죠. 안 가고 싶은데 남편은 그래도 집에 가서 제사는 지내야 해. 우리 집이 대대로 제사를 지내온 집이라 그냥 안 가는 건 곤란해. 라고 하면서 명절 때만큼은 다부지게 시댁을 가자고 했는지라 제가 꼼수를 부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졸래졸래 시댁에 가서는 또다시 민감해하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어야 했죠. 한 번은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이 처가댁에서 갖다 줬다며 저희 엄마가 사돈 들이라 챙겨주신 소고기 세트 하나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때가 2년 전 추석이었는데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보더니 고맙다는 말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참 돈지랄도 가지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히요. 그러니 저는 순간 이 소고기를 도로 가져올까 싶은 마음에 억장이 무너졌고 남편도 저만큼 놀래긴 마찬가지였죠. 사돈 성의를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면서 시아버지는 떨떠름하게 받긴 받으셨는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그걸 다시 돌려주란 말은 안 하면서도 돈지랄을 여러 가지로 한다 라면서 저를 비꼬우셨어요. 기껏 좋은 한우를 명절이라고 선물로 사다 줬더니만 인사는커녕 비꼬음만 실컷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지 부모님 태도가 부끄럽긴 한 건지 숨을 가파하면서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아유 참 라면서 한숨을 쉬었고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우리 시부모님이 남편조차도 제대로 조절을 하지 못할 만큼의 무시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인사나 예절, 뭐 그런 것들을 하나도 기대를 하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험한 소리를 시어머니께 듣고 난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소리를 하지 않았고요. 절대로 다음부터는 시부모 입에 풀 한 입이라도 먹여주지 않을 거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이유 없이 드리지 않겠다는 독한 다짐을 했어요. 그러는 사이 시부모님도 저의 변화를 새삼 느끼셨나 보더라고요. 그 다음 설날 그리고 추석 등에도 제가 빈손으로만 찾아가고 또 저희 친정에서도 딱히 챙겨줬다고 건네주는 게 한 개도 없다 보니 시부모님도 어느 순간부터는 제 손에 뭐가 들려있지는 않는지를 찾아보시더라고요. 괜히 이게 다냐? 라고 하면서 저희 부부가 짐가방을 집안에 놓으면 뭘 더 찾는 소리를 해대셨고 또 저한테서 뭘 바라는 듯이 지갑을 뚫어져라 보신 적도 많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뭘 사주면서 인사를 할 때에는 돈지랄 한다며 배 아파하기만 하더니 빈손으로 오니까 뭐 하나 얻어먹을 것이 없나 세세히 살펴보기까지 하는 게 정말 찌질하고 없어 보이긴 했습니다. 뭐 제가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로는 그런 시부모님이 얼마나 구질구질해 보였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도 내 시부모라고 내가 옆에서 제사상 차리는 걸 도와줘야 하나 싶어서 여간 스트레스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스트레스는 정말 이번 추석에 당한 것에 비하면 발톱의 때만큼도 못 되었었어요. 저희 남편한테는 외할머니가 되는 분이 아직 살아 계십니다. 저희 시어머니의 어머니 되는 분 말입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가 모두 예전에 돌아가셔서 기억은 잘 없지만 남편은 여전히 살아계셔서인지 유독 혼자서 안부 연락을 자주 하고는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옆에서 같이 인사를 드린 적도 있었고 명절마다는 아니었지만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있었고요. 아이 태어나고 났던 그 해에는 시어머니가 하도 자기 엄마한테도 인사를 시키라고 닥달을 하신 바람에 산후조리를 하는 와중에 제가 시외할머니를 찾아뵌 적도 있기도 했답니다. 지난 얘기지만 그때 저 진짜 속으로 시어머니를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한동안 코로나가 너무 심하기도 했고 노인분들이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라는 뉴스를 저희 부부도 자주 봤었기 때문에 일부러 할머니를 찾아뵙지는 않고 있었어요. 일부러 남편이 통화를 더 자주 해드리긴 했지만 그뿐이었죠. 그 사이 저는 저대로 애가 자라고 있으니 온 신경이 남편이랑 애한테만 쏠려 있었고 제가 시어머니 하나 상대하기도 벅찬데 시어머니의 친어머니까지 상대할 여력은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오버를 하면서 여기저기 남편의 친인척들을 다 챙기며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번 추석에 시어머니가 주말부터 바로 명절에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왕이면 저는 다른 며느님들처럼 주말에는 그냥 가족들끼리 집에서 쉬었다가 추석 명절 며칠만 시댁에서 보내고 싶었는데 말이죠. 남편도 여러 차례 주말에는 집에서 좀 쉬겠다고 말을 대신 전했으나 시어머니는 마치 저희 친정을 질투하는 듯이 너 혹시 우리 몰래 네 처가부터 먼저 가라는 속셈 아니니? 라면서 의심을 하셨고요. 그 바람에 남편도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다가 결국 자기도 지치는 건지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자기야, 그냥 주말에 빨리 갔다가 빨리 집에 오는 건 어때? 정말 미안한데 나도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상대하지 못하겠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속에서는 등신 같은 남편인 것만 같아 처음으로 남편이 미워 죽겠더라고요. 그러나 결국 방법이 없으니 시댁을 갔습니다. 주말부터 불러냈으니 대신 조금 더 일찍 시댁을 빠져나와서는 친정으로 가기로 남편과 깍지까지 낀 채로 약속을 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댁에 가자마자 다시금 짐을 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시어머니가 저를 일찌감치 불러댄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아이를 안고서 시댁에 최대한 기분 좋은 표정으로 들어갔더니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역시나 또 혹여나 저희 친정에서 뭘 먹으라고 선물을 보내주진 않으셨을지를 확인한다며 제 손을 기웃거리며 쳐다보시더라고요. 그게 제 눈에는 다 보였을 정도였답니다. 그러니 저도 보란듯이 남편이랑 저희 둘이 며칠간 갈아입은 옷들만 챙겨 넣은 가방을 내려놓은 채 다 됐다 라며 한마디를 거들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한번 몰래 쓱 쳐다보시더니만 입이 삐쭉 튀어나와서는 저하고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으신 채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왔냐? 라는 소리와 함께 바로 자기 손주부터 안아보시고는 저를 본체만 채 하셨고요. 내가 어쩌다가 시부모님한테서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를 못하는 처지가 되었나 싶어서 그 순간 속에서 막 화가 일어났는데요. 최대한 참아보고자 했습니다. 내 팔자가 겨우 이런 걸 어쩌겠나 싶어서 운전박대를 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어디냐 싶었거든요. 그 사이 남편은 제 눈치를 잠시 보다가 짐가방을 풀어야겠다면서 저를 데리고선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그러니 저도 숨 한 번 고루 쉬겠다면서 남편은 빨리 따라 들어갔고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야 너네들 짐 풀지 마라. 아니다. 며느라 너는 혼자 짐이라도 싸라. 라고 하면서 저한테는 당장 어디를 가려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어머니? 저 어디 가요? 라고 하면서 농담을 받아친 듯이 웃으면서 기분 좋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랑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기분이 나빴으나 최대한 덜 예민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선심 쓰듯이 웃어 보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어머님은 이런 제 선심마저도 싸그리 무시를 하시고는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제사부터 하고 넌 나랑 우리 엄마한테 좀 가자. 라고 말입니다. 순간 뭐 하자는 건가 싶었어요. 가면 가는 건데 왜 나 혼자 가야 하나 싶어서 남편은요? 라고 물었더니 얘는 내내 일하다가 집에 왔는데 쉬어야지. 너 혼자 그냥 와. 라고 하면서 혼자 쌩하고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부엌에 들어가서는 빨리 안 오고 뭐해. 우리 집 제사상부터 빨리 음식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라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졸지에 시할머니 댁에 혼자 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저는 바로 부엌으로 뛰어가서 시어머님 말씀대로 바로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제사날까지는 이틀이나 더 남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그냥 무작정 제사 음식을 지금부터 만들자면서 판을 까셨어요. 당연히 어머님은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꺼내면서 저한테 가져다 주기만 하셨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시댁에 도착을 하자마자 앉아보지도 못하고서 음식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 얼굴을 정식으로 마주보고서 대화 한번 제대로 나누지도 못했고요. 제 아이는 시댁 안에 들어와서 졸지에 엄마랑 생리별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는 시아버지 옆에 있다가 엄마가 문득 보고 싶은지 저를 찾으면서 막 물어보채고 있었는데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보란듯이 말씀하셨죠. 네 새끼 저거 울다 만다. 어릴 땐 다 저렇게 엄마를 찾는데 굳이 얼굴 들이밀면서 얘 옆에 있을 필요 없다. 어차피 더 크고 나면 지가 엄마 보고 싶다고 울었는지 기억도 못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 바람에 저는 애가 밖에서 우는데도 나가지를 못한 채 손안에 가득 있는 요리들을 뭐부터 해야 하나 싶어서 머리가 노래져 갔어요. 그러다 결국 아이가 오래도록 우는 바람에 부엌에서 신음소리를 내버렸어요. 아휴 라고 말입니다. 열불이 터질라는 걸 겨우 참아가면서 화로 움츠리는 저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시어머니는 이 소리를 듣더니 야, 네 새끼 안 죽는다. 귀 닫고 그냥 음식이나 만들어. 이거 빨리 만들고 우리 엄마 집에도 가서 만들어야 하니까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 진짜 순간 제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할머님 집에 가서도 만들어야 한다니요? 라면서 제가 눈을 껌뻑이며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서 말이죠. 그러자 어머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를 않고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우리 엄마 집에 가서도 거기서 지낼 제사 음식을 차려야 한다고. 네가 내 며느리고 나는 우리 엄마 딸인데 네가 나 대신 우리 집에 가서 제사 음식을 해도 되는 거잖아. 뭐 문제 있니?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밖에서 자꾸만 엄마를 부르면서 울며 보채고 있는 저희 아들 이름을 부르며 신경질을 부리더라고요. 성우야, 너 좀 조용히 안 할래? 할머니 화내는 거 볼래 이놈의 자식이?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저대로 뚜껑이 열려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기껏 주말에 일찌감치 시댁에 온 것도 천불이 날 지경인데 기껏 아들을 데리고 찾아온 며느리한테 제대로 앉혀서 물 한 잔을 주기는커녕 바로 짐도 풀지 말라고 하고는 부엌으로 불러내서는 벌써부터 시집살이를 시켰던 우리 시어머님. 그런데 이젠 하다하다
시어머님의 시집살이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어머님 되시는 할머님 댁에서 시집살이까지 해야 한다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랍니까? 세상 어느 며느리들이 시댁도 모자라 시어머니 친정까지 가서는 제사 요리를 하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며느리한테 부탁한다면서 최대한 공손하게 말을 해야 하는 게 예의 아닌가요? 아무리 며느리가 아랫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일에 있어서는 당연스레 의견을 물어보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게 기본 아니냐고요. 예의가 없는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무대뽀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 저도 너무 화가 나는데 밖에서 내 새끼가 날 찾으며 울부짖는 목소리에 이놈의 자식! 이라는 버럭질을 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정말 꼴불견이었죠. 그러니 저도 한계치에 다다랐다면서 시어머니께 한마디를 했어요. 제 새끼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뭐? 라며 가소롭단 듯이 웃으며 제게 되묻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그 표정이 너무 띠꺼워서 몇 마디를 더 날렸습니다. 내 새끼가 나 찾는다고 오는데 뭐라 하지 말라고요. 진짜 더럽고 안 입고 와서 시집살이도 못해 먹겠네. 기껏 왔더니만 사람 앉아보지도 못하게 하고는 부엌으로 불러내 일을 시켜요? 그것도 모자라 이젠 하다하다 어머니 친정에 가서도 이 짓을 하라고요? 참나. 내가 살다 별별 미친 시모들을 다 들어보긴 했는데 어머니 같은 뻔뻔한 사람은 또 처음 봐요. 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소고기를 손에서 싱크대 바닥으로 확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사 음식 함부로 던진다며 저를 무슨 미친년 취급을 하면서 욕을 날리시더라고요. 그게 다 조상님 입에 들어갈 것인데 네가 어디서 음식을 던지네 마네 하면서 말이죠. 부엌 안에서 소란이 일어나니 남편이 들어와 중재를 하려 했는데 제가 남편한테 말했어요. 야, 니네 엄마가 나보고 니네 할머니 집에도 가서 제사 음식을 만들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진짜. 손님 대접 해주는 거 기대도 안 했지만 이젠 식모 취급을 하려 하네? 야, 니네 집 제사는 네가 해. 왜 내가 니네 집 부엌대기에 들어와서 니네 조상 음식을 만들어야 하냐고. 하나도 아니고 두 집 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라며 아까 던진 소고기를 도로 집어다가 남편 간습하게다 던지니 시어머니는 지 아들한테 손찌검한다고 그 자리에서 저한테 바로 달려드셨고 저는 그걸 막겠다고 한 게 그만 시모가 직접 꺼내준 부침가루를 던져버리고야 말았어요. 순식간에 집안에 부침가루로 하얀 눈이 내렸고 시모는 헛기침을 하면서 부엌 밖으로 도망을 다니는데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부침가루를 들고서 시모를 따라 나가 버렸어요. 아까 한 말 다시 해보라고요. 나보고 어머님 친정 가서도 이 짓을 하라고요? 저 할머니 집에 가서도 이렇게 똑같이 할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할머니 앞에서도 부침가루 뿌려대면 진상 한번 제대로 부려보려 하는데 괜찮겠냐고요? 라고 하면서 시모 앞에서 부침가루를 들이밀다가 결국 남은 가루마저도 거실 한복판에서 시모 머리 위에 뿌려버렸습니다. 시모는 뭐 저런 년이 다 있냐고 욕을 하긴 하는데 제가 또 뭔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 건지 바로 화장실로 뛰쳐들어가 문을 잠그대요. 제가 결혼 초에 시모를 피하면서 화장실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말이죠. 그 꼴을 보니 제가 그제서야 순간적으로 화가 눌러지더라고요. 지금 화장실 안에 들어간 시모 심정이 어떨까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저 부엌부터 시작해서 거실까지 부침가루로 인해서 바닥이 힘을겁게 난장판이 되었는데 남편한테 양해를 구하고서는 그냥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이번 명절은 아무래도 같이 보내기 힘들다면서 시아버지한테도 말씀을 드리니 우리 아버님, 시어머니가 당한 꼴을 자기도 당할지 모른다 생각을 하시는지 세상 공손하게 저한테 그래 얼른 가봐라 라면서 배려하듯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꼴 같잖아서 얼마나 속으로 비웃음이 나오던지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번 추석을 결혼 후 처음으로 시모로부터 해방을 하고선 바로 친정으로 넘어왔어요. 와서는 신난다고 친정에서 쉬면서 우리 부모님께 대접을 받고 지내는 중입니다. 신이 나서 사연을 줬고 있긴 하지만 새삼 시부모와 다음 명절은 어찌 만나야 할지 스트레스가 올라오기도 하네요. 뭐 그때 되면 제가 또 어떻게든 할 말을 하면서 한바탕 난리를 피우긴 할 건데 며느리들이 그냥 명절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세상은 도대체 언제 올런지 문득 나는 왜 결혼을 해서 이 난리를 겪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 다시 천으로 돌아가면 그땐 그냥 결혼 안 할래요. 저 같은 며느님들이 또 계실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3살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그냥 회사를 다니는 것도 힘든데 동시에 아이를 키우는 것까지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일을 병행하기 정말 힘드시죠. 저는 제가 천하장사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애는 애대로 점점 말이 많아지고 또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옆에서 저는 아이를 가르치며 육아를 해야 하는 입장인지라 늘 그냥 지나치며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육아휴직을 다 써버린 바람에 쭉 아이 곁에서 육아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조건도 되지를 못했고,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려 하자니 남편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둘이서 벌어오던 월급이 단번에 반토막이 나는 것이었으니 남편 입장에서도 힘이 들 수밖에요. 그러니 저도 고민을 거듭하다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아이를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그냥 어린이집을 보내도 되었을 테지만 아이가 너무 어릴 적부터 부모 곁을 떠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할머니 품 안이라도 좋으니 조금이라도 가족들의 곁에서 나고 자랄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저의 육아 방식이 그러했고 그건 남편도 비슷했기 때문에 주변을 물색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딱 제격이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생활력이 정말 강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나이가 60대 초반이신데도 젊을 적에 떠났던 행정사로 일을 하시면서 꾸준히 사무실로 출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밖에서 일을 해야만 자기 밥벌이도 할 수 있고 또 사람 사는 기분이 든다면서 일을 절대로 포기하려 하지 않는 분이셨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경쟁업체보다 사업 운영이 버거워지기도 하셨고 또 손님이 없다면서 여러모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친정아빠 연금이 나오고 있어서 금전적으로는 그나마 여유자금이라는 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인생이 100살에 끝날지도 모르는데 이러다 나이 들어 자식한테 얹혀 살아야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미래에 대한 노후 걱정을 엄청 하곤 하셨어요. 엄마가 옆에서 불안해하니까 저도 괜히 저희 부모님 노후자금까지 대드리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싶어 고민이 많았고요. 용돈은 무턱대고 드리자니 제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기도 했고, 그렇다고 용돈을 아예 안 드리자니 자식으로서 너무 죄송스럽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고 또 그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결국 제 딴에는 방법을 고안해 냈습니다. 아이를 맡겨서는 아이 돌봄 비용 겸 엄마한테 용돈을 좀 마구 퍼드리기로 한 것이었죠.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보다 몇십만 원 덜 받겠다고 하시는 엄마가 감사했고, 그래서 제 딴에는 여러 번 용돈을 더 얹어드리면서 제 아이도 맡기고 금전적인 도움도 드렸어요. 확실히 엄마도 제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금전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에 흡족해 하시는 듯 보였고요. 남편도 자연스럽게 우리 집으로 출근을 해서는 아이를 돌봐주시는 저희 엄마한테 슬슬 감사해야 하고 그 필요성을 알아가는 듯 했습니다. 지금이 벌써 아이를 엄마한테 맡겨놓은 지 1년 반이 조금 안 되었는데요. 가끔 엄마랑 남편이랑 다 같이 저희 집에서 저녁밥을 먹기라도 하면 남편은 꼭 아껴놓던 술을 꺼내서는 엄마한테 건네드리며 말하더라고요. 장모님이 계셔서 우리 부부가 아이 걱정을 잠시 덜어놓고 밖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올 수 있다고 말이죠. 감사하다는 인사를 그렇게 씩씩하게 건네주는 남편이 저도 참 고마웠고 저희 어머니도 남편을 참 듬직이 했습니다. 자신을 불편하게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여겨주는 것에 늘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남편과 친정엄마가 서로에게 고마워할 부분에 대해선 솔직히 말하고 인사를 건네며 잘 지내주었기 때문에 저도 중간에서 걱정되는 것 하나 없이 정말 팔자 좋게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집으로 지각 한번 하지를 않고 제때 찾아와서는 바톤 터지를 하듯 제 아이를 맡아주시는 엄마 덕분에 저도 마음 편히 아이를 집에 두고서 남편과 출근을 할 수 있었고요. 퇴근 시간에 야근이 걸려도 마음이 마냥 재촉스럽지만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끝내고서 엄마한테 맛있는 저녁이라도 한 끼 차려드려야겠다 싶어 불이 나게 일을 끝내고 달려가면 친정엄마가 일을 열심히 했다면서 제 밥까지 차려놓기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먹는 친정엄마의 밥상이
얼마나 맛있고 또 편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올 초부터 이 조용한 집에 날파리 한 마리가 자꾸만 날라드네요. 떡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콩고물 하나 더 빨아먹으려고 하는 질 나쁜 날파리 말입니다. 저희 아가씨는 저보다 한 살이 많아요. 저는 이제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신우는 5살짜리 남자아이 하나랑 저희 둘째랑 동갑인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저랑 임신도 비슷한 시기에 했고 출산도 비슷한 시기에 했었죠. 그 당시부터 아가씨는 참 저하고 무슨 경쟁의식이라도 느끼는 건지 신경에 거슬리는 소리들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아가씨도 저처럼 직장을 다니긴 하는데 제가 육아휴직을 썼던 것과는 달리 아가씨는 제대로 된 육아휴직을 쓰지 못했거든요. 제가 첫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바로 육아휴직을 쓰고는 집에서 아이를 돌봤던 것과는 달리 신우이는 꼼짝없이 출근을 병행하면서 애를 시댁에 맡겨야만 했죠. 그때부터 신우이는 저한테 애를 맡기네 어쩌네 하는 말 같자는 소리를 해대며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신은 출근을 해야 하니까 자기 애를 맡아달라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 힘든 부탁을 제게 해오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자기 팔자를 한탄하면서 저를 설득해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저는 당연히 말 같자는 소리라면서 그 당시 바로 거절을 했었습니다. 내가 육아휴직을 쓴 이유는 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내 몸을 잘 챙기기 위해서이기도 했는데 갑자기 내 애도 아닌 신우애를 육아휴직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돌봐야 한다는 건 정말 미친 소리라면서 딱 잘라 거절을 했죠. 제가 워낙 확고하게 거절을 하다 보니 신우이도 여러 차례 찔러보다가 결국 어쩔 수 없다며 시댁에 애를 맡기더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졸지에 애를 떠맡게 되었다면서 그 화살을 저에게로 돌렸었죠. 남편이나 저는 둘 다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저를 향해 무슨 화살을 돌리거나 욕을 하든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솔직히 속으로 기분이 많이 나쁘기도 했어요.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괜히 내가 시누이 애를 돌봐주지 않은 이유로 시댁 식구들한테 내 자식이 예쁨을 받을 기회를 빼앗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무엇보다 시누이가 사사건건 만날 때마다 집에서 애를 키우니 좋냐고 시비조로 물어보고 그렇게 키운 자식이 얼마나 잘 자라서 좋은 대학을 가는지 보자면서 껄렁대며 비꼬기도 하는 게 늘 스트레스였습니다. 엄마 사랑은 많이 받고 자라는데 정신만큼은 온전히 건강하게 자라겠죠. 라고 하면서 성적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건강하고 착하게만 자라주길 바란다면서 시누이의 말에 제 소신을 밝히기도 했지만 이런 제 말을 콧방귀 끼듯이 웃어넘기려는 시누이의 태도는 늘 볼 때마다 머리를 쥐어박아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랬던 시누이가 한동안 저에게 돌리는 비난 말고는 잠잠하더니 제 육아휴직이 끝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친정엄마가 제 아이를 돌봐주고 있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다시금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올 초부터였어요. 사실 저는 친정엄마한테 아이를 맡기고 있으나 시누이와는 달리 친정엄마한테 월급을 다달이 드리고 있었고 또 겸사겸사 용돈도 더 얹어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시어머니나 시누이 앞에서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육아휴직을 썼던 것만으로도 비교를 당했었는데 친정엄마한테 돈까지 얹어드리면서 애를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 하나 알기라도 하면 얼마나 더 달달 볶으면서 옆에서 잔소리를 하고 비교를 할까 싶었거든요. 괜히 시어머니가 자기도 용돈을 달라면서 시누이한테 시비를 거셨다가 모녀 사이에 싸움이라도 일어나진 않을지 그리고 그 싸움의 화살이 결국 나에게로 쏠리진 않을까 싶었던 마음에 철저히 비밀리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통해서 시누이가 알게 되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매일 아침에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는 애를 잘 맡아주고 계시는 덕분에 저희 부부가 애 돌보는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로 걱정을 하지 않고 사는 중이라는 걸 말이죠. 시누이가 옆에서 봤을 때 하도 제가 일에만 열심히 치중을 하고 사니 이상하다 싶었는지 저희 남편한테 슬쩍 물어를 봤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남편도 자연스레 얘기를 하게 된 것이었고요. 뭐 거기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저희 집안일이고 저와 제 친정엄마 사이에서 오가는 일이다 보니 감히 시누이가 잔소리를 할 것도 없었고 참견을 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 시누이는 달랐습니다.
저 육아휴직을 썼을 때에 자기 애를 맡아달라고 뻔뻔하게 부탁을 하던 그때의 버릇이 어디 가지를 않았더라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그때의 철민피 같은 부탁을 한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엄마가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 바람에 내 딸을 돌보는 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신 건가 싶어서 심각히 걱정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 딸을 믿고 맡기는 것도 중요했지만 제게는 친정엄마의 몸이 상하는 건 더더욱 원치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엄마한테 잠시 쉬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실제로 엄마가 이틀 정도 휴식을 취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대신 회사에 이틀 휴가를 내고서는 집에서 아이를 돌봤고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출근을 한 줄로 알고서는 제가 집에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채 찾아오셨더라고요. 웬일이냐고 물어보니 너 왜 집에 있니? 라고 하면서 당황을 하셨고요. 시어머니의 손에는 신우이의 막내딸이 안겨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출근을 했던 사이에 이런 식으로 애를 데리고서는 우리 집에 찾아와 우리 친정엄마를 만나오신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왜 애를 데리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보통 같으면 저희 부부가 없을 때인데요. 라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도저히 차분한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서 좀 공격적으로 물었죠. 그러자 어머님이 한참 말을 얼버무리면서 저랑 눈을 못 마주치다가 니네 엄마랑 오늘 만나서 같이 애 보고 놀기로 했는데 니네 엄마가 까먹으셨나 보다. 라고 하면서 둘러대더니만 그 길로 바로 가더라고요. 제 집에 기껏 찾아와 놓고서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말입니다. 두고두고 생각을 할수록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마침 그 시기에 몸이 많이 힘든 걸로 보였던 친정엄마의 상태도 이상했고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를 봤는데 엄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게 벌써 올 초였는데 그때 저는 엄마가 괜찮다고 하길래 정말 괜찮은 줄로만 알고서는 이 일은 금세 까먹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의 잘못이었어요. 몇 주 전에 저희 딸아이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제가 새벽에 응급실을 갔었고 집에 돌아와 바로 회사에 있는 월차를 낸 후 제가 그날 집에 쭉 있기로 했어요. 당연히 엄마한테는 전화를 드려서 오늘은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전했고요. 그렇게 오전 8시 반쯤이 되었나 보통 같으면 제가 출근을 하고도 남은 시간이었는데요. 세상에 시어머니가 또 그 시각에 저희 집을 찾아오신 겁니다. 또다시 신우의 막내딸을 들쳐업고서 말입니다. 어머님? 이라면서 문을 열고선 당황해 그 자리에 서 있는 제게 시어머니는 똑같이 지난번처럼 당황해하면서 서 계셨어요. 그러더니 기어코 아씨 안 올 거면 미리 전화를 해달라니까 라면서 혼자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저희 엄마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뭘 미리 전화를 드려요? 저번에도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집에 아가씨 애를 왜 자꾸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라면서 이번엔 정말 이상해 죽겠다면서 현관문을 막아선 채로 서서 따졌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또다시 지난번처럼 신우애를 데리고서는 도망을 치듯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팔목을 붙잡고서 집 안으로 끌다시피 어머님을 데리고 들어왔죠. 너무 당황스럽고 또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설마 내가 출근하고 집에 없는 사이에 우리 엄마가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 것을 알아챈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자기 애를 우리 엄마한테 맡기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한테 자기 애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지금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는데 이게 뭐야? 평상시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 애 데리고 오셨던 거야? 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현장을 잡았으니 솔직하게 털어놔 달라는 식으로 막 쏘아대자 엄마는 아휴 또 오셨다니 정말 왜 그런다니 엄마도 힘들어서 더는 네 시누이를 못 돌보겠다. 쌍둥이를 돌보는 것도 아니고 엄마 나이도 한갑인데 라면서 그제서야 속이 상하다면서 막 말을 뱉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의 말씀대로라면 시어머니는 그간 주기적으로가 아니라 자기 기분이 내키는 대로 어쩌다 한 번씩 찾아와서는 꼭 이렇게 신우애까지 저희 엄마한테 맡겨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들어와서 애를 함께 돌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신우이애를 저희 엄마한테 맡겨놓곤 그냥 자기 혼자 집을 나가버리셨대요. 그러고는 제가 퇴근하기 직전에 집에 와서는 애를 찾아갔다고도 하고요. 이 사실을 몰랐던 저는 저희 엄마가 신우이랑 시어머니께 제대로 몇 방을 얻어맞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엄마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내자 시어머니께 핏줄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내 집에 신우딸을 왜 데려오신 거냐고요. 우리 엄마가 내 딸 돌보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내 집에 당신 손녀딸을 왜 데려온 거냐고요. 라면서 소리를 지르다 말고 못 찾는다며 신우이한테도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회사에 있을 게 뻔했는데도 신우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똑같이 비명을 질렀어요. 야, 이 미친년아. 네 딸을 니네 엄마한테나 맡길 것이지 왜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지랄이야? 너 우리 엄마한테 똑같이 육아수당 줬어? 와서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했어? 그 전에 나한테 허락은 맡았니? 어딜 감히 지 딸까지 내 엄마한테 육아를 맡기려고 들어? 야, 너 오늘 퇴근하고 당장 우리 집에 튀어와. 안 그럼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숨도 안 쉬고 욕을 꺼냈어요. 그러니 앞에서 시어머니는 자기 딸까지 불러오게 생겼다면서 아주 난리가 나셨죠. 남편한테까지 전화를 해서는 시댁 식구들이 우리 엄마한테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며 속에서 터져나오는 욕을 필터링 없이 입 밖으로 바로 뱉어냈어요. 당장 이혼도 불사할 거니까 네 여동생 데리고서 내 앞에 무릎을 꿇리든 금전적으로 그간 아이를 맡겼던 것에 대한 수당까지 다 뱉어내게 하라면서 정말 얼마나 흥분하며 소리를 질렀는지 모릅니다. 제가 거의 열불이 나서 혈압이 올라 쓰러지기 직전까지 남편한테 소리를 질러대며 역정을 쏟아내니 시어머니가 하다하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제 앞에서 절 손으로 붙잡더라고요. 아이고 며느라,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은 진정을 해라. 이게 이혼까지 갈 문제는 아니고 내가 일단 설명을 할 테니까 진정을 해라.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뭐 대충 계속 진정하라는 소리를 옆에서 뱉어내며 제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하셨어요. 그러니 저도 남편이랑 아가씨한테 할 말을 다 뱉어내고 나서는 씩씩대며 일단 입을 다물었죠.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제 집에서 물 한 잔까지 받아서는 제게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글쎄 자기는 살겠다면서 신우이를 먼저 까내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네 신우가 나한테 일을 맡기고서는 너처럼 돈을 쥐어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일방적으로 맡기려고만 하니까 나도 열불이 나서 맡기 싫다고 했거든. 그러더니 신우이가 사돈한테 맡겨보라고 하더라고. 사돈이 너네 집에 있을 거니까 그냥 가서 애를 무작정 맡기라고. 그러니 나도 애 보기가 너무 귀찮고 힘들어서 그냥 맡겼지. 솔직히 이왕 돈 받는 김에 얘 하나를 보던 둘을 보던 그게 그거 아니니? 네가 이렇게까지 화를 왜 내는지 난 정말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아휴, 그러니까 신우이는 시어머니께 일방적으로 돈도 안 주고 자기 애를 맡기면서 육아를 떠넘겼고 그걸 시어머니는 하기 싫다고 반항하다가 급기야 얘를 맡기 싫다고 폭발을 하게 되었는데 그걸 신우이가 놓치지 않고서 저희 엄마를 끄집어내서는 육아를 떠맡게 종용을 했더라고요. 저 출근을 하고 나면 저희 엄마가 우리 집에 있을 거니까 무작정 가서 애를 맡기고 오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 시어머니도 옳았구나 하면서 저희 엄마를 어려운 줄 모르고 무작정 신우애를 데리고선 찾아오셨고 그 바람에 저희 엄마는 제 딸을 돌보다가 졸지에 시어머니가 데려온 신우 딸내미까지 여러 차례 봐주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체력이 딸리셔서는 힘들어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걸 저는 미련스럽게 미리 눈치를 채지 못했다가 이제서야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하필 제가 회사를 가지 않은 날마다 집에 찾아와서는 애를 맡기려고 한 시어머니의 만행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서 애초에 저희 엄마한테 일을 맡기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했던 신우이도 다 똑같이 제게는 미친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전 시어머니의 변명을 듣자마자 더욱 열불이 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날뛸 수밖에 없었죠. 당장 신우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연연거리면서 당장 집에 튀어오라고 했어요.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니까 지금 당장 내 집에 와서는 그간 했던 짓거리에 대한 돈을 내놓던가 우리 엄마한테 같이 찾아가서 사과를 하라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내 전화 안 받으면 너네 회사로 전화해서 너 진짜 개망신 시켜줄 거라고 지랄을 하니
신우이가 알겠다며 그제야 반차를 내고는 저희 집으로 오더라고요. 그 시각 남편도 이 상황을 저한테서 그대로 전달을 받고 있었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지 여동생과 함께 반차를 내고서는 집으로 왔습니다. 쉬고 있는 친정엄마를 집으로 다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우이한테는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든지 우리 엄마한테 정당한 양육수당을 내놓으라고, 나는 너랑 달라서 우리 엄마를 공짜 인력으로 쓰지 않았다면서 마구 소리를 질러댔어요. 옆에서 남편은 지 여동생이 쪽팔린지 뭐해, 빨리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라면서 뭐든 하라며 막 재촉을 하고 있었고, 그러자 신우도 처음에는 저보고 유난이라면서 비난을 하더니만 금세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지네 엄마도 그리고 지네 오빠도 다 제 편에 서서는 제 눈치를 보며 사과를 하라고 하니 신우이도 자기 딸 앞에서 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러다 진짜 확 돌아버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유, 내가 진짜 잠깐 미쳤었나봐. 애 보는 게 너무 힘든데 엄마도 하기 싫다고 하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다며 홧김에 사돈 얘기를 꺼낸 건데 엄마가 진짜로 찾아가서 얘를 맡길 줄을 몰랐어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 탓으로 돌리며 변명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딸에게, 신우이는 엄마한테 모녀가 서로를 탓하며 변명을 하던 그 꼴이 정말이지 너무 그지 같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댁 식구라고 두고 살아야 하나 싶어서 제 결혼 생활이 좀 억울하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날 신우이한테서 돈 100만 원을 뜯었어요. 횟수로 따져보면 당연히 훨 넘으니까 그보다 더한 돈을 받았어야 하는 건데 그냥 형식적으로 100만 원이라도 뜯어냈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공짜로 우리 엄마한테 애를 맡기겠다는 생각을 감히 못하지 않을까 싶었던 마음에 경고 차원에서 돈을 받아낸 것이었어요. 제 통장으로 돈 100만 원을 보낸 신우이는 그러고서 말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돈을 아끼면서 애를 맡길 구석을 찾던 년이 졸지에 저한테 돈 100만 원을 뜯겼으니 얼마나 돈이 아깝고 또 억울했겠어요. 그날 신우이는 전 재산을 잃은 사람 마냥 역시 나가서는 지엄마를 데리고 저희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나가는 두 사람에게 인사조차 하질 않고 문을 쾅 닫아버렸고요. 제대로 혼꾸녕을 내주며 경고를 했는지라 그 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고,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기는 했으나 신우나 신모의 연락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것들이 제게서 제대로 겁을 먹은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욱 철저하게 연락을 끊어내며 살려하고요. 며느리 하나 우습게 봤다가 우리 어머님이랑 신우이가 아주 제대로 혼꾸녕이 나버렸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한가위 연휴를 보내고도 계신가요? 멀리서 추석 인사를 드리며 제 사연을 바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저는 44세, 결혼 17년차 여성이고요. 중학교 1학년 아들 하나랑 초등학교 5학년의 딸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 딸 하나씩 잘 낳았고 또 저희 남편은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에서 열심히 바깥 활동을 하며 돈을 벌어오고 있어요. 그러니 누가 보면 제 결혼 생활은 참 성공적으로 잘 일구고 살았다고 칭찬을 해줄 만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여기에는 남들이 모르는 저의 부끄러운 속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를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의 존재였죠. 저는 27에 결혼해서는 30에 첫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기까지의 그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옆에서 빨리 손주를 낳으라고 구박을 하고 닥달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 진짜 응급실에 실려갈 뻔도 했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결혼 초부터 위장이 꼬인 적도 있었고 두통 때문에 여러 차례 병원에 내원을 했을 정도였어요. 어디 가서 창피하다며 저희 부모님이나 여동생한테조차 말을 하지 못하는 저희 비밀이었죠. 남편은 그 당시 일이 많이 바빠서 제가 감히 집안일에 관하여 투정을 부리고 싶지 않았었고요. 그러다 첫 아이를 바로 아들을 낳고 나니 그나마 시어머니의 히스테리가 살짝은 가벼워졌었죠. 더 이상 애 낳으라고 닥달도 하지 않으시고 남의 집 아들들을 보면서 저랑 비교를 하지도 않으셨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숨통이 막 트이는 기분이었고 무엇보다 제게 찾아와준 제 아들이 너무 고맙고 소중했죠.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의 히스테리, 아니 미친 짓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다가 업무성 스트레스 때문에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보고 함께 잠자리에 들던 제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누구보다 놀라고 겁이 났던 건 바로 저였습니다. 계속해서 일이 바쁘긴 했었고, 그래서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향해서는 늘 웃어주는 사람이었고, 갓 태어난 우리 아기를 보며 서로 잘 살자고 하던 배우자였는지라 저는 감히 남편한테 힘든 일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어요. 너무 멀쩡하게 행동을 해서 남편의 몸에 문제가 생기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화살이 다 저한테로 쏠렸습니다. 가뜩이나 내가 남편을 덜 챙겨준 게 아닌가 싶어 죄책감이 드는 와중이었는데 남편이랑 가장 최근에 통화를 하셨던 건지 저보다 먼저 구급대원 연락을 받고서 병원에 도착해 계시던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뺨 한 대를 치셨어요. 자기 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내조를 하고 있었기에 이리도 쓰러져서는 애미 앞에서 몸져 누워있는 꼴을 보이게 하냐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아들을 들쳐업고 허겁지겁 병원에 갔다가 남편 얼굴을 채 보기도 전에 시어머니로부터 뺨을 먹고는 정신이 잠깐 나가버렸죠. 진짜로 이게 다 나 때문이라 생각에 감히 아이를 들쳐업은 채 의자에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죄인이 되어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남편의 병명은 스트레스성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었고 몇 시간 후 바로 정신을 차리긴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내내 저를 노려보면서 병원에서 아주 죽일 듯이 저주를 퍼부으셨고 저는 저대로 애들을 데리고서는 안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떻게든 며느리를 감싸주겠다면서 왜 그걸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거야? 쟤도 속상할 텐데 하면서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서 남편이 쓰러진 이유를 저에게로 돌리셨죠. 저 정말 임신하고 출산 그리고 육아를 겪으면서도 내 남편 밥만큼은 잘 차려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제가 일을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거 많이 먹이겠다며 늘상 실천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참 억울하기까지 했는데 남편이 일이 쓰러져 있으니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일어난 남편이 그 후 시아버지로부터 병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전해 듣고서는 저한테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지울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을 겪고 난 후 시어머니는 저에게 히스테리를 더욱 심하게 부르셨습니다. 당신 아들 걱정이 된다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까지 그만두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기껏 아들을 낳았을 때에도 쉬라면서 휴직을 하라는 말 한마디 해주신 적이 없으셨던 분이었는데 제 남편이 쓰러진 걸 보고 나서는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남편 내조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출근을 하면 집으로 전화를 해서는 전화를 받나 안 받나 확인을 하셨고 제가 출근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후에는 급기야 저희 회사에까지 전화를 하셔서는 저를 찾으셨어요. 저를 바꾸라고 소리를 지르고 왜 거기를 아직 다니고 있냐면서 또 재차 소리를 지르기까지 하셨죠. 그러니 제가 한두 번 겪다가 결국 노이로제에 걸리더라고요. 회사에 누구 하나 전화를 걸어오기라도 하면 혹여나 우리 시어머니가 아닐까 싶어서 상사 눈치를 보고 혼자 가슴 졸이기를 반복해야 했죠. 그러다 결국 이대로는 도저히 눈치가 보여서 직장을 못 다니겠다며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곤 바로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 후 쭉 지금까지 주부로 아이들만 키우면서 지내고 있었고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야 시어머니도 이제서야 안심이 된다는 말을 하시면서 더는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로서는 시어머니가 완전히 모든 게임에서 승리를 하고 계시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촉과 강압에 임신도 했고 직장도 그만뒀는데 이젠 또 어떤 걸로 나를 힘들게 하실까 싶더라고요. 참 만감이 교차하던 때였죠. 그래도 천만다행이었던 것은 그 후 남편이 더 이상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더 이상 일을 빡세게 하지 않는 건지 승진을 한 번 하고 나더니만 전보다 훨 일하는 것에 편해하더라고요. 얼굴에 화색도 돌기 시작을 했고 집에 와서 육아를 도와주는 것도 전보다 훨 수월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저도 조금은 살맛이 났고 또 시어머니를 대하는 저만의 노하우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잊을만 하면 연락을 해오셔서는
내 아들 밥은 뭘 먹였니? 뭘 챙겨주긴 했니? 내일 먹을 반찬도 미리미리 계약을 하고 있는 거지? 내 아들이 입맛에 맞게 잘 먹고 있는 거지? 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져대는 시어머니께는 딴 생각을 하면서라도 무조건 네네 라면서 대답을 했고요. 일부러 남편이 막 집에 도착을 해서 밥을 차려줘야 한다며 전화를 급하게 끊은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닭다를 하듯이 좋은 거 많이 먹여야 한다. 너 말고 신랑한테 잘 먹여야 하는 거다. 라면서 제 입은 입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께 맛있는 거 만들어서 저도 신랑도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적도 있었어요. 나름 저한테는 심장이 조마조마하게 만들 만큼 큰 반항에 속하는 것이었고 기대만큼 시어머니께서도 그럴 때면 네 멋대로 해라 굶기지만 말고 라는 식으로 씁쓸하다는 듯 대답을 하곤 바로 전화를 끊으셨죠. 정말 시어머니께는 남편 입에 들어갈 음식에 대한 별의별 얘기를 다 들으면서 살았었는데 그중 가장 최악은 바로 스케줄 확인이었습니다. 저도 엄연히 두 아이 엄마로 살고 있었고 나이도 먹을 대로 먹어서는 제 가정의 안주인으로 엄연히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하루는 전화를 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가 막 명절을 지나고 쯤이었고 남편은 더 늦기 전에 근육 있는 몸을 제대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싶다며 막 다이어트를 하던 때였어요. 다이어트를 하는 만큼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해서는 살이 보기 좋게 빠진 상태였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꼴을 보고서 속이 뒤집히셨나 보더라고요. 전화를 하더니만 한다는 말이 글쎄 내가 지난 명절에 우리 아들 얼굴 보고서 충격을 받아서 이틀 내내 식음을 전폐했다.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내 아들 살이 그렇게 빠지는 동안에 너는 도대체 뭘 한 거야? 네 주둥이에만 이 음식을 집어넣어서는 너만 살이 찐 거지? 그리고 내 아들은 살이 쭉 빠진 거고 네가 네 새끼들 입에만 밥을 처먹이느라 내 아들은 혼자서만 살이 빠진 거 아니니? 라는 겁니다. 남편이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라는 말을 시댁에서 몇 번이나 했었고 시아버지도 옆에서 보기 좋게 빠진 것 같다면서 칭찬을 하셨는데 어머님 혼자서만 자기 아들이 못 먹어서 살이 빠진 거라는 괴상한 상상을 하신 거예요. 그 화풀이를 또 저한테 하고 계셨고요. 그 당시 제가 유도리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남편이 더 잘생겨지고 또 건강도 좋아졌다며 설명을 했으니 망정이지 만약 제가 남편 잘 먹고 있어요 라며 일방적으로 말을 했더라면 어머님은 더 화를 내시면서 저를 갈구셨을지도 모릅니다. 남편까지 나서서 자신이 원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니 간섭하지 말라는 말을 안 했더라면 저는 정말 몇 달이고 어머님한테 닭달을 당하듯이 내 조를 잘하라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또 한동안은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안부를 묻는 것 말고는 화를 내지 않으셨는데 알고 보니 어마무시한 비밀이 그 아래 깔려 있었더군요. 저는 감히 상상도 못 해봤고 또 시도도 못 해봤던 저질스럽고 불결한 짓거리를 말입니다. 그게 바로 2주 전쯤이었어요. 제가 남편한테 요즘 어머님이 당신 먹는 걸로 간섭을 덜 하시네? 연락도 덜 하시고 라는 말을 막 하기 시작하던 때였죠. 정말로 지난 8월부터 9월 초까지 어머님이 연락도 잘 안 하시고 남편 끼니 챙겼냐는 말도 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러니 저는 제 마음이 요즘 참 편하다는 말을 남편에게 돌려가면서 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그날도 남편한테 평상시처럼 밥을 차려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큰아이가 사춘기인지 말이 별로 없는 것에 살짝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남편이랑 같이 아들 눈치를 보면서 조곤조곤 대화를 건네보며 밥을 먹고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딸아이가 물이 먹고 싶다고 했고 제가 자연스레 딸한테 물을 주겠다고 식탁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남편이 딸한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너는 엄마한테 물 달라고 시키면 어떡해? 너도 이제 다 컸는데 물은 스스로 마셔야지. 라면서 말이죠. 그러자 딸내미도 민망스러웠는지 자기가 물을 뜨겠다고 식탁에서 일어났고 저는 남편한테 고마워하면서 괜히 딸을 미안하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딸도 머쓱하다는 듯 저를 한번 바라봤죠. 그러다가 딸이 시선을 슬쩍
제 머리 위로 올리는가 싶었는데 애가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제 뒤에 세워져 있던 냉장고 위를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이상하다 싶은 마음에 뭘 그렇게 봐? 라고 하면서 자연스레 딸의 시선을 따라서 냉장고 위를 쳐다봤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희 모녀가 한참을 더 눈을 떼지 못한 채 그곳을 응시하게 되었어요. 저는 저대로 당황해서 이게 뭐지? 라고 말을 더듬고 딸은 딸대로 엄마! 라면서 겁을 먹은 채로 제 팔꿈치를 잡더라고요. 그리고는 그제서야 남편과 아들도 덩달아 궁금하다면서 뭘 보냐고 따라 일어나 저희 시선을 따라왔는데 그 자리에서 온 가족이 얼어붙고야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봐도 수상하게 보이고 누가 봐도 우리 중에 사용하거나 갖다 놓을 사람이 없는 듯해 보이는 카메라같이 생긴 자그마한 게 놓여져 있었어요. 몰카범죄가 요즘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간 우리 사춘기 아들이 마음을 잘못 먹고서는 그런 수상한 물건을 사서는 집에 놓아둔 줄 알았습니다. 혹 자기 여동생한테라도 성적인 관심이 생겨서는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줄 알고서 순간 속으로 엄청 쫄았어요. 딸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 속마음을 바로 솔직하게 고백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괜히 남편을 보면서 서로 눈을 마주쳐보며 눈치를 엄청 줬죠. 애들을 누구 하나라도 먼저 방 안으로 데리고 가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아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이거 몰래카메라인데? 이걸 누가 우리 집에 가져다 놨어? 뭐야, 소름 끼치게. 이거 카메라 맞지? 라고 하면서 남자들은 기기에 더 잘한다며 그걸 직접 꺼내서는 저희 남편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 남편도 아들이 카메라를 숨겨놓은 범인이 아니라고 믿는 건지 그래, 이거 카메라다. 이거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아들 말을 부추겼죠. 그제서야 저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긴장을 반쯤 풀고서는 바로 핸드폰을 집어들었고 제가 대표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전화를 하니 카메라를 들고 경찰서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순간 저도 망설여졌죠. 제 눈엔 저희 아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하다못해 딸도 그렇고 아마도 부엌 냉장고 위에 카메라를 사서는 몰래 가져다 놓은 인물이 분명 아니지만 혹여나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짓을 한 범인이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제 손으로 가족을 경찰에 신고를 하는 꼴이 되니 순간 걱정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제 남편이나 애들도 겉으로 티를 내진 않았을 뿐 다 서로를 한 번쯤은 의심하면서 겁에 질려 하는 듯 보이는 건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남편이 주도적으로 나서서는 카메라를 들고 경찰서에 가려고 했고 그 길에 제가 동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뒤에서 엄마 아빠를 도와주겠다면서 집안에 카메라가 더 있는지 없는지를 막 뒤져보겠다며 온 집을 헤집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문을 닫고 집을 나서려는 그때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울리더군요. 시어머니셨습니다. 갑자기 이 타이밍에 시어머니가 아주 귀신같이 전화를 해대서는 지금 당장 자기 집으로 오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갑자기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신 채로 말입니다. 그러니 남편도 저도 어디서부터 가야 할지를 모르겠고 어쩌지 하면서 그 앞에서 순간 눈을 맞대고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 표정이 슬그머니 이상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랑 계속 전화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의 말씀이 끝날 때마다 왜 지금 부르냐니까요? 라면서 같은 질문을 재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의심하듯 개스름하게 뜨기 시작했고요. 남편의 표정과 말투가 슬슬 누군가를 취조하듯 변하기 시작하니 저도 번뜩 눈치를 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남편이 우리 집 부엌 냉장고 위에 몰래카메라를 놔둔 사람으로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 하필 우리가 카메라를 발견하고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문을 닫고 나간 이 순간에 시어머니가 발등에 불 떨어진 듯 마냥 전화를 해서는 시댁에 오라고 보채고 있는 건지 남편은 그걸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왜 오라고 하는 거냐는 이유를 꼬치꼬치 묻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쯤 되니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우와, 그렇게 자기 아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걸로 결혼생활 내내 며느리를 달달 볶으시던 양반이 이제는 하다하다 며느리가 제때 지 아들한테 밥을 차려주는지 안 차려주는지에 대한 감시를 하겠다고
카메라까지 설치를 한 거라니. 만약 이게 다 사실이라면 저는 진짜 더 이상 시어머니를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듯 보였고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가 제대로 된 이유를 대지도 않은 채 자꾸만 시댁에 오라는 게 이상하다며 엄마가 이거 설치했어? 라고 물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답하더군요. 아니야, 난 설치한 적 없어. 라고 말입니다. 우리 부부가 시어머니께 소형 카메라 발견한 것에 대해서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하는 말을 바로 알아듣고는 자기가 설치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남편도 저도 단번에 알아차리고야 말았습니다. 부엌의 소형 카메라는 시어머니의 짓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희 부부는 그 길로 당장 경찰서가 아니라 시댁으로 뛰쳐갔네요. 평일이었고 다음날 남편은 출근도 해야 하는데 무슨 생각인지 경찰서 말고 자기가 직접 해결해야 할 것 같다면서 시댁에 가려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남편 따라서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의 소름 끼치는 시집살이와 이 행동들을 다 뿌리 뽑아 주겠다며 따라 나섰죠. 2시간쯤 걸려서 달려 시댁에 가니 시어머니는 저희가 눈치를 챘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왔냐며 보통처럼 인사를 하셨어요. 그 와중에도 저한테는 대충 본체만 차면서 설렁설렁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시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열받아 남편이 들고 있던 소형 카메라를 뺏어 들고서는 바로 시어머니 얼굴 앞에 가져다 대며 삿대질을 했어요. 이거 어머님이 설치한 거 맞죠? 맞죠? 얼마 전에 잠깐 우리 집에 와서는 남편 밥 잘 차려주고 있냐고 뜬금없이 오셔서는 잔소리 하다가 가시던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설마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 몰래 찍으신 거예요? 내가 아드님 밥 차려주나 안 차려주나 그거 확인하려고?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 시어머니의 얼굴은 그제서야 살색이 되어서는 나 아니야 라면서 펄쩍 뛰시고 그 변명을 하면서도 저한테는 잘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편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남편도 저보기가 미안한 건지 시어머니 변명을 싸그리 무시한 채 말하더라고요. 엄마 진짜 엄마가 이러는 거 너무 지겹고 아내 보기도 부끄럽고 이젠 하다하다 애들 보기도 미안해 죽겠어. 애들 엄마를 몰래 봐서 뭐하게.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일부러 덜 챙겨 먹고 있고 덕분에 몸은 더 가벼워져서 건강해지고 있는데 아내가 날 좀 덜 챙겨주면 뭐가 어때서. 나도 손발 있는데 내가 차려 먹으면 되는 거잖아. 라면서 하소연을 하듯이 말이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니라고만 잡아대다가 네가 이리 삐쩍 마른 게 네 와이프 탓이 아니라고? 이게 다 네 와이프 탓인 거 너만 모른다. 라면서 저를 향해 비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자기도 슬슬 감정이 차올라 이실직고를 하며 난리를 피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 남편도 시어머니의 뻔뻔한 태도가 너무 질린다면서 그냥 가자며 저를 데리고 막 집을 나가려 했고 시어머니는 뒤에서 아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며 남편을 향해서도 슬슬 더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끝까지 사과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괘씸해서 결국 경찰서에 가겠다는 선전포고를 했어요. 나 이거 들고 경찰서 갈 거야. 감히 날 몰래 찍어서 감시를 해? 내가 살다 내 인생 40평생 이런 수치스러운 꼴은 처음 겪어봐. 나 진짜 이번 일 가만 안 놔둘 거야. 범인 잡으면 합의고 뭐고 절대로 안 해줄 거고 나이를 얼마 먹었건 콩밥을 꼭 먹게 만들고 말 거야. 두고 봐. 라고 하면서 카메라를 시어머니 얼굴 앞에 재차 흔들어 대다가 혼자 냅다 시댁을 뛰쳐나가버렸어요. 그러자 뒤에서 남편이 여보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따라 나오고 시어머니는 야 며느라 진서야 라면서 저를 3번 불러대면서 난리를 피우며 쫓아나오고 급기야 안 보이던 시아버지까지 저를 부르면서 막 뛰어나오더라고요. 온 가족들이 저 하나 붙잡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더니만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저를 붙잡으면서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내 아들한테 밥은 잘 먹이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을 하려고 정말 충동적으로 설치를 한 거야. 내가 일부러 너를 감시하고 뭐 그러겠다고 한 건 아니라고. 라면서요. 그런 시어머니 옆에서 시아버지는 아유 진짜 며느리 좀 그만 구워 삶아 먹으라니까. 결국 내가 이 사단 낼 줄 알았다.
며느라 미안하다. 네가 넓은 아령으로 한 번만 봐주라. 제발 부탁이다. 라면서 같이 애원을 하셨어요. 싹싹 빌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도 뒤에서 멀뚱거리며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남편에게 시부모 좀 당장 떼어놔 달라고 말을 했고 제 앞에 선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거 이혼 소송감이에요. 아시죠? 당신 아들 밥 잘 먹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하시려다가 지금 어머님이 당신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 뻔 하셨어요. 아세요? 라면서 조곤조곤 할 말을 다하며 쏘아댔네요. 시어머니는 잘못했다며 그제서야 안 하던 고개를 숙이면서까지 봐달라고 매달리고 시아버지의 남편까지 할 말이 없다며 미안함을 표현하니 저도 그제서야 시어머니를 봐주겠다고 하고는 그 자리에서 소형 카메라를 집어 던져버렸네요. 아주 박살을 내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며 말이죠. 그날 후 시어머니는 정말 사소한 인사 한마디 혹은 남편 밥을 챙겼냐 사소한 질문마저도 다시는 하지 않으셨답니다. 애초에 저한테 잘못 걸렸다가는 꼬투리 잡혀 욕먹을 것이 뻔하다 생각하신 건지 소리 소문 없이 잠수를 타셨네요. 저는 남편한테 그날부로 거의 일주일 동안 저녁밥상을 차리지 않는 시위를 했고 저희 죄 없는 남편은 자기 엄마가 저지른 짓을 대신 사죄한다면서 일주일 내내 퇴근하고 와서는 저녁밥상 차려가며 저를 달랬어요. 시어머니가 잔소리하는 건 그나마 어떻게든 참을 수 있었는데 설마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을 줄이야. 노인네가 소형 카메라는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런 걸 저희 집에 설치할 생각을 다 하셨을까요? 설마 다른 집 시어머니가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신 게 아니기를 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애초에 그런 무시무시한 짓을 저지르지 않게 할 수 있는 건지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전 우리 무서운 시어머니와 결혼을 해서라도 남남처럼 모른 척하고 살랍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또 설치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제 결혼 별전은 정말 왜 이러나 몰라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